이련 스님께서. 근데 이련 쓰셨는데 삼국유사 누가 썼다고? 이련 스님. 시대는 언제? 고려 때. 언제? 고려 때. 그때가 지난 시간에 보족사 진울 스님 이야기 듣는데 진울 스님보다는 한 7, 80년 후대, 이게 2대 또는 3대 후대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보다 조금 앞서서 1140년경에 국가에서 원해가지고 김부식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삼국사기를 씁니다. 그건 이제 국가 왕실에서 쓴 역사책. 쉽게 말하면은 조선시대 왕조실록 있잖아요. 그건 국가 왕 옆에 누가 있냐면은 사초를 기록하는 사학자들이 붓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들의 일거수일투족, 어전에의한 내용들, 왕들의 사생활 다 기록하는데 철칙이 뭐냐면은 요 사관들이 쓴 것은 절대로 고치거나 보여주면 안 된다. 근데 두 번에 걸쳐가지고 왕들이 뺏어가지고 태워버린 일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지켜서, 그래서 왕들의 사생활이 잘 나와 있거든. 여러분 전에 드라마 라디오에서 나 왕비열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야. 근데 그래서 고려 시대에 김부식이 국가에서 왕의 명령으로 썼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사기는 시작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고구려부터야. 신라 박혁거세, 고구려 동명성왕 또는 주몽, 추모라고 그러고 주몽, 고구려. 백제는 이제 주몽의 부인이었던 소선호가 뭡니까? 자기 두 아들 데리고 비류 원조 데리고 와서 아차산 쪽에, 한강 쪽에 여기다 비류 몇 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전쟁이 져가지고는 공주, 공산성 또는 공주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피난 가잖아요. 그 이제 백제가 쭈르 시작. 옛날에는 한강 지역이 다 백제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삼국유사에는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물어볼까요? 오녀대사 해골바가지 이야기 모르는 사람 한번 들어봐. 삼국사기에 없어. 어디 있다? 삼국유사에 들어있다. 그죠? 또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 삼국사기에는 없다. 어디가 있다? 삼국유사에 있다. 유라는 말은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의 역사를 기록했다. 편년체로, 뭐냐면 연대별로. 그래서 삼국사기란 말인데, 요 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후한 시대에 살았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중국의 사기를 모델로 썼다. 역사별로 이렇게. 물론 나눴겠지만은. 그래서 주로 왕들의 이야기, 국가적인 이야기만 기술되어 있어. 전쟁 이야기, 뭐 왕이 취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자, 그런데 유사는 여러분들 자식에게 남겨주기 뭐라 합니까? 유산 그런다. 유자는 따라할까? 남겨질 유. 뭐라고? 사자는 일사. 뭐라고? 사일사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섬길사도 있고 사대주야사도 있고 일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남겨놓은 일, 남겨진 일들을 기록한 책. 혹시 여러분들 전에 그 드라마에서 서동요,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백제의 서동이 만나가지고 뭐 했다? 결혼했다.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 어디 나와? 삼국사기에 나올까? 유사에 나올까? 유사에 나오지. 재밌죠? 황룡사 구층탑 이야기. 사기에 나올까? 유사에 나올까? 유사에 나와. 이제 뻔할 뻔짜다. 그죠? 답을 다 알아버렸네.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역사 공부하면 재밌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불국사 가니까 석굴암이 있고 불국사가 있더라.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생의 어머니 부모님 위해서 석굴암 지었고 누가 김대성이가 신라 경동한 김대성이라는 대신이 또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고 하더라. 어디에 나올까? 삼국유사에 나오지. 뻔할 뻔짜. 잘하네. 거기에 또 하나는 염불하는 이야기 나와. 콩쥐빠찌의 모델인데 오늘 법회 잘 왔지, 그죠? 이런 이야기 하려고 내가 준비 다 해놨어. 그죠?
콩쥐팥쥐의 모델이 뭐냐면은 웅면비의 연불 이야기입니다. 웅면비라고 웅면이라는 사람인데 비는 노비란 말, 노비. 천민. 노비 여인이 자기 주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절에 가서 늘 연불합니다. 뭐라고 할까? 따라할까? 나마미타불관세음. 뭐라고? 나마미타불관세음보살. 나마미타불관세음. 그 귀족들이 말이죠. 이고지고 이바지란 말은 부처님께 바친다고 말이야. 공양 올리는 거. 떡이며 과일이며 쌀이며 가지고 절에 막 하는데 웅면비가 쫓아오는 거야. 어디 감히 귀족 사이에 천민이 쫓아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잔뜩 일을 시키고 빨래해라, 방아 찧어라, 논밭 갈아라. 그러고 나서 와라 그랬거든. 근데 웅면비가 부지런했고 연불을 하면서 얼마나 연불을 많이 했는지 예? 호법 신장이 도와주는 거야. 빨래하면 빨래 팍 도와주고, 빨래통 없었어 당시에. 세탁기 없었다니까. 근데 팍 도와줘. 풀 뽑는데 다 도와줘. 방아 찌는데 다 도와줘. 근데 귀족이 도착해 웅면이 먼저 와 있는 거야. 귀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먼저 와 있냐고. 너 집에 가서 두고 보자. 보니까 빨래 다 해 있고 벼 다 방아 찧어져 있고, 예? 그죠? 풀 다 맺어 있고 한단 말이지. 깜짝 놀래. 그 다음 날 더 꼬라지가 나가지고 더 많이 시킬 거 아니요? 어? 근데 다음날 또 먼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합장하면서 웅면비가 연불하고 뭐라고 했다고? 나마미타불관세음보 하고 있어. 천상에서 응? 제석준왕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웅면비는 법당 안으로 들어와서 연불해라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 예? 그래가지고 웅면비가 법당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늘이 법당 천장이 열려. 그동안은 합장한 채로 승천해버렸어. 천장이 뿡 뚫렸거든. 그 법당이 성사 기록에 의하면은 비가 와도 비도 안 새고 바람 불어도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 정성이 감흥해서 웅면비는 살아서 선체로 왕생극락했다 이 말 나온 거야. 여기 삼국 사기에 나올까 유사에 나올까? 유사에 나와요? 보셨어요? 이제 안 보고 알겠다 이야기지. 그래, 이게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야. 또 하나, 우리가 김해김씨 수놈, 김해김씨 맞아요? 몇 분 안 되시네. 인천 이씨, 인천 이씨예요. 조상 할머니 누군지 아세요? 김소랑의 부인 허황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인천 이씨도 그러고 김해김씨 또 김해허씨 세계 성씨의 원류가 누구냐면은 가야의 김수랑.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신라의 박혁거세 시작이 역사 시작이 또 고구려에는 동명성왕.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신라는 기원전 54년이야. 고구려는 47년이야. 이게 올해가 2100년인가? 올해 몇 년이요? 2027년 플러스 50년 하면은 우리 역사가 2100년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중국은 뭐라 그래? 5000년 역사라고 그러거든. 언제냐면은 중국 역사는 삼황오제, 염제시, 복희시, 황희시, 신농시, 정욱, 오제. 그래서 요 따가지고 나중에 진시황이 황제라는 말 쓴 거야. 시황제, 처음 황제란 말 쓴 건데, 황제, 염제, 이렇게 신농, 복희. 요 사이, 요 시대는 중국에 뭐라고 하냐? 전설의 시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역사 시대로 알려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순, 요나라, 순나라, 요나라,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 보면은 요순, 우탕 이런 왕들 잘 모르세요? 요임금 들어봤죠? 예? 순임금, 우임금, 예?
이게 하나라. 근데 하나라 자체는 아직 역사 기록이 발굴되지 않아 가지고 전설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왕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요임금 다음 요임금이 직접 아들이 아닌 똑똑한 신하인 순임금에게 나라를 맡겨서 순임금이 태평성대 이뤘다. 이런 걸 태평성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도 자기 아들이 아닌 우임금에게 왕을 물려줬다 해가지고, 우임금은 뭐냐면은 중국의 황강하게 넘칠 때 치수, 요즘 말하면 댐을 잘 만들고 하천 정비 잘하고, 이명박이 비슷해. 이명박이가 뭐 대통령이냐면은 청계천 정비 대통령 됐거든. 낙동강 하려다가 실패했지 못했지만은 그런 거 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임금은 치수, 물을 잘 다스렸다. 신농씨는 농사 짓는 걸 가졌는데, 전설 이야기요. 몸은 뱀의 모양이고 머리가 사람이었다. 응? 그죠? 또는 소의 모습이었다. 여러 가지 전설이니까 막 이야기 붙은. 그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먹는 거, 조리법 알렸단 말이지.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의 왕. 삼왕오제는 기본적으로 전설의 왕이다. 정시 역사 시대는 은나라다. 은나라 탕왕. 응?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가 이제 망하니까 은나라를 만들었는데, 은나라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상족들, 상인들, 그래서 상나라로 했어. 이 사람들이 유래가 장사 상자야. 상인, 은나라 사람들. 은나라 사람들이 역사가 발굴이 됐어요. 예? 지금의 뭡니까? 중국의 호남성 쪽에 보면은 은허라는 지역에서 발굴됐는데, 그 발굴된 게 참 재밌는데, 이런 이야기 재밌는데 사실에서 약방에서 말이지, 어떤 중국의 고고학자가 한약을 지으러 갔는데 등껍데기, 거북이 등껍데기, 소껍데기를 누가 막 사가더라는 거야. 뭐냐 그러니까 이건 먹으면은 골다음 좋다는 거야. 병도 낫고 골치도 안 아프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써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조사를 해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추적해 보니까 저기 아까 본 호남성의 은허 지방에 거기서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파가지고 갖다 판 거야. 그래서 국가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가 중요한 유적지다. 보니까 갑골 문자가 나오는 곳이다. 해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상나라 역사가 나온 거예요. 응? 자, 근데 요 시대가 기원전으로 1700년경, 1800년경.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 올해 3000년 됐어요. 서기 몇 년이요? 내가 자꾸 서기를 내가 몰라. 서기는 기독교 역사라서. 단기는 기원전 3333년. 다시 한번 단기는 기원전 뭐라고? 3333년 플러스 2027년 하면은 단기가 나와. 외워도요. 시험에 나와. 어디 나오냐면 외국인들 기화 시험 보면 이거 나온다니까. 단기 몇 년이냐? 자, 그런데 삼국유사에 바로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와. 단군. 맨 앞에 기편에 나오는데, 그 기편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나와. 기편 맨 앞에 보면은 왕력기, 책 사진 옆에 왕력기 나왔나요? 여기에 보면은 삼국유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면 첫머리에, 자, 맨 아래줄에서 보면은 5번째 줄 보시면은 삼국유사 첫머리에 위나라 책, 중국의 이세란 말, 이나라. 우리나라 책에 중국에 이게 저 보세요. 이련 스님이 요 책을 쓸 때는 분명히 근거를 제시합니다. 설화를 돌아다닌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뭐요? 근거를 제시.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시에 알려진 역사책들, 한나라 후한서, 당나라 당서, 위나라 위서 이런 거 분명히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도 하지 말하면 논문을 쓰면은 근거를 제시하잖아 이게. 그래야 그 논문이 인정을 받고, 근거 제시 않고 쓰면은 뭐라고 하냐?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옛날에 어떤 장관, 총리들도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끌려 내려갔잖아요. 그게 전부 다 출처를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뀌었으면은 자료를 제시한 것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막 썼는데 남자인데 간 데마다 상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남이 써놓은 걸 다 뺏겨가지고 지가 써버린 거야. 들통이 나가지고 상금 다 다시 회수당하고 망신당하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받아주고 상을 7개를 받았더라고. 대상을. 소설가서. 이렇게 표절하면은 바로바로 당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우리도 무슨 말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면은 정각사 스님 법분할 때 법회할 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 근거에 의한 거잖아. 네? 근거 없으면 뭐라고 그래? 뜬금없다. 뜬금없다. 뭐야? 근거가 없다 그 말이야. 근데 그때 이련 스님은 당시에 근거를 제시하면서 삼국 고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누굴까? 왕검. 누구라고? 왕검. 누구라고? 왕검은 단군 이야기야. 단군 왕검 그래요. 적어놔.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환웅. 누구라고? 그래. 이제 알아먹었지. 그죠? 이게 모르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살짝 넘겨본 거야. 어떻게 알고 계시나 보려고. 어? 왕검의 아버지 누굴까? 제석천왕. 한자로는 환인, 석제환인, 제석천왕.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 하늘이 제석천이거든. 제석천의 호위무사가 사천왕. 절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어떤 절에 가면 제석천왕도 모셔놓고 그러기도 해. 제석천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늘이야. 하느님이야. 근데 그 제석천왕을 모신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나얼이라는 사람이 교주라고 하는 대종교, 당군교 있었어요. 그 후로 이제 대종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대종교가 뿌리는 형식은 있는데 나눠져 가지고 정산도라 하다가 또 나눠져 가지고 대순진리라 막 나눠졌잖아요. 그들이 일종 대종교의 한 파입니다. 그게 거기 파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동학 농민운동 이렇게 했던 전봉균 장군이 그 대종교 사람들이요. 당시에. 자, 그건 아무튼 그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석천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몇 번째지는 내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들 중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쪽에 한반도에 보니까 나라가 있는데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사람들이 좀 미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살도록 문명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하니까 아버지 허락을 해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온 곳이냐면은 우리가 뭐 신단수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죠? 묘양산이란 말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 할 때 어디서? 강화도 만이산. 만이란 말이 머리산 그러기도 하더라고. 처음으로 내려와서 비췄다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신시 처음으로 하나의 사람 사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만들었다. 시내 도시. 그래서 단군과 왕검은 단군은 무당이고 왕검은 지배자. 그래서 재정일치. 따라할까? 재정일치. 지사진에는 단골레가 단군이야. 어? 그 이 올라가면 또 이제 몽고 지방이나 여기는 탱그리시랑 연결되지만 그건 놔두고 단군은 재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던 원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쪽 가면 가끔 원시 부족 만나면은 제사 지내고 막 트랜스 신하고 접신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천문을 읽고 예언도 하고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단군이 역할을 한 거다. 단군이 가져올 때 세 가지 가져오더라고요. 풍백, 우사, 뭡니까? 백자란 말은 백작 그런 말이거든. 바람을 갖다가 벼슬을 줘서 풍백, 우사, 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선비사 줘가지고 우사 그런 거예요. 비에다 벼슬을 줘버렸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엄드가 가져와서 다스리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필요해. 남자 혼자 성모 마리아가 아닌 이상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뭐 하려면? 번성하려면 그래서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 혹시 자손을 번성하고 싶은 사람, 여자가 우선 손들어 그러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손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온다고? 삼국 사기에 나올까 유사에 나올까? 몇 번 할 거 다 잘하네. 시험은 100점이겠다. 그지? OX 문제. 그죠? 그래서 이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고 동굴에서 100일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주가 나와버렸고 곰은 100일 아닌 49일 만에 여자가 돼 나와서 드디어 단군을 낳았다. 이 곰하고 마늘은 많이 드시면 뭐예요? 건강에 좋아. 잘못하면 여자로 바뀔 수가 있어. 너무 많이 드시면 조심해야 되겠다. 부작용 뭐냐? 마늘쑥 많이 먹으면 이쁜 여자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부작용 하나인데 알아두시고. 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아까 말한 사망오제, 염제, 황제, 복기, 전후 이런 전설의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는 5,000년 전이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볼 때 뭐라고 그래? 역사가 짧다. 고대 다 중국이었다 한단 말이지. 이런 거 전부 다 뭐냐? 동북공정에 들어간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고 일본 놈들도 얕잡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의 고대사 보면 너희보다 길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냐? 삼국유사. 그래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박역거세 기원전 54년 신라 역사 그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몇 년? BC 3333년 뭐라고? 플러스 하면 약 5,000년 전으로 올려놨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일제 때 일본 놈들이야. 너네는 단군 신화 설화하고 전설이지 않느냐? 그리 말하니까 조선 말 근대 초에 신채호라고 하는 독립 선언문 쓴 사람이 신채호야. 단재 신채호. 역사학자입니다. 고대사학자. 상고사 연구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 로마 시대 봐라. 그리스 로마. 다 뻥이 많죠. 뻥이 뭐예요? 신화잖아, 신화. 제우스, 그죠? 또는 뭐 여러 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신들 나오잖아요. 신들의 전쟁. 그러다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호메로스가 쓴다 서다는 일리아스, 호메리아고 오디세이아, 기원전 7세기경의 역사학자 호메로스가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일리아스는 일리온의 전쟁 이야기. 지금의 터키 지방을 옛날에 지금 트르키라고 그러죠. 일리온 그랬거든. 그쪽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이야기. 그래서 그 파보니까 유적이 나와. 오디세이아는 뭐냐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표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표류한 역사를 적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디세이아. 그죠? 요거 보면은 다 신들의 전쟁 이야기 구체적으로 기록이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 신화 아니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신화를 가지고 있다. 로마도 그렇다. 로모로스라고 하는 로마를 처음에 로모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낮아가지고 버렸는데 늑대가 키웠다. 그래서 로마 가면 늑대가 조상이야. 예? 그것처럼 나라마다 다 신이 있고 또 그 뭡니까? 상징이 있고 그렇다. 우리나라도 곰하고 호랑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서 곰, 호랑이는 곰을 조상으로 모신 부족들. 호랑이는 호랑이를 모신 부족들. 또 한 가지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죠. 조선시대까지 있었어요. 일제 때에도 1936년에 마지막 호랑이가 일본 놈들이 해서 사냥꾼에서 죽임 당하고
살아있다고 지금 백두산 호랑이 우리 조선 호랑이인데, 근데 그 전에는 고려 때 몽고 시대에 호랑이 가죽 몇 개 이상 바치고 수달 가죽, 담비 가죽, 말 몇 마리, 소 몇 마리 플러스 공녀가 뭐요? 여자 바치는 거예요. 응? 원나라 지배, 그런 시대에 또 일제 때 마찬가지 했던 기록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호랑이가 서식한 동네다. 지금은 오락에도 못 오는 게 38선 있을 때는 뭐다. 전류가 통하니까 뭐다. 옛날에는 백두산에서부터 저 시베리아부터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요. 많아. 그래서 옛날에 보면 호랑이 이야기가 많아. 호환. 서울 가면 호합사 절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곰 맞죠? 우리나라 지금 반달곰 지선에 풀어주잖아요. 곰도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토템 신앙, 샤먼, 곰을 조상으로 보신 부족과 호랑이 조상으로 보신 부족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산에 가면 호랑이가 제일 무섭잖아. 옛날에는 또 곰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족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새로 들어온 왕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이 생겨나면서 하나의 결혼 동맹을 맺었다.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뭐요? 친하게 지내자.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당신네들 나라에 설화가 있고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전설일 수도 있고 신화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어디에 위나라의 책에 나온 기록이다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전으로 끌어올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이련 스님이 활동한 시기를 보면은 몽고가 침략이 올 때입니다. 전에 지난주에 진울 스님 때는 몽고 침략 직전이었어. 한 7, 80년, 80, 90년 전에. 근데 이련 스님 때는 이미 1200년대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죠? 연대를 보시면은, 넘겨보시면 이련 스님은 1206년에서 1289년, 이때란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지난번 공부한 보조국사 진울 스님 때는, 그때는 뭐냐면은, 무신 정부 때다. 무신. 지난번에 설명했죠? 세계적으로 전쟁이 한참 중국에서도 칭기스칸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몽고 제국이 서양으로까지 또는 동양까지 막 확장한 시기였다. 그죠? 그래서 몽고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원나라가 만들어지지만은 서양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난리가 아니 법석이 아니었다. 또 인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인도에서는 몽고하고 같은 연합세력이었던 티모르 지금 우즈베키스탄 제국이지. 티모르 제국이 아랍 쪽을 갖다가 몽고 칭기스칸 후예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초토화시켰다. 나중에 그 후예들이 제국 만들다가 아바스 제국에서 또 실패하고 다시 이제 인도에 가는 악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무굴 제국을 세울 때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뭐야? 전쟁. 요즘 비슷하잖아요. 2차 대전 비슷하죠, 그죠? 2차 대전 비슷하고 이런 시기. 그때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는 고려가 안정기였습니다. 안정기란 말은 중국이 전쟁하느라고 고려까지 넘어올 시간이 없는 거야. 바로 전에 거란이 침략해서 거란이 1차, 2차 해가지고 1차 때는 서희장 우리 할아버지인데 알고 있어요? 조상님이요. 조상님이 3대도 보더라고요. 서희장군이 나서가지고는 말빨 가지고 거란은 요나라 가면은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구축 목탑이 있습니다. 구축 목탑. 그 목탑이 나무로 만들었어요. 9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라 경주 가가지고 요나라는 고려 때인데 요나라 사람들이 야율복이라는 사람인데 야율복이라는 사람들 일행들이 이제 요나라를 만들었는데 거란족인데 거란족 바꿔 말하면 우리 고구려 때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거란족은 강개토 대왕이 다 연합해서
뭡니까? 중국을 위나라를 물리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말갈족 마찬가지고 또 여진족 마찬가지고 다 알고 보면 우리 다 형제들이었습니다. 고대 올라가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응현 쪽에다가 황룡사 구축탑을 보고 뿅 가버렸던 것 같아. 너무 멋있게 보여.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는 자기의 수도였던 응현에다가 구축 목탑을 세웠어요. 지금 있습니다. 이때가 고려 때인데 1050년대입니다. 황룡사 구축탑은 언제입니까? 선덕여왕 때. 서기 650년 60년대. 그러니까 약 500년 빠르자 400년 빠르잖아요. 황룡사가 언제라고? 서력으로 선덕여왕 때 통일신라 직전 650년 60년 40년 그때란 말이지. 그때 우리나라는 황룡사에 구층탑을 세웠어. 구층 높이가 말이죠. 아파트 30층 높이입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모다라 안 받고 86m라고 그러거든요. 그 보고는 요 나라 사람들이 거란 쪽에 가가지고는 뿅 가가지고는 그걸 세웠단 말이지. 근데 1차 침략할 때는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였던 서희 장군이 단판했는데 전쟁도 안 했어. 오히려 함경도 이북 지금 요동성 가까운 데 중국에 강동 6주를 받아왔어. 우리 본래 거기 우리 땅이야. 너희들이 침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쟁 안 할 테니까 우리 땅 돌려줘 해가지고 강동 6주 그러면 경상남북도만큼 큰 땅을 우리 받아온 거야.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 근데 거란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은 바로 여진 쪽들이 있어가지고 대치하고 있어. 또 원나라가 들어오고 있으니 또 송나라하고 그러니까 송나라는 꺼져가는 득불이고 거란이 클라고 그러는데 여진이 뒤에서 찝짝거리고 또 원나라가 확 올라오니까 고려하고 전쟁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설득에 넘어가가지고는 자기 나라 국경 지키기 위해서 내주고 물러간 거지. 그러나 2차 침략 때는 이제 뭡니까? 강감찬 장군이 뭐요? 귀주대첩 유명한 거 해가지고는 물리치고 그런 시대가 지나면서 고려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거란을 망해버리고 여진도 망하고 송나라도 일반 원나라 망해버리잖아요. 그때 고려 조금 안정되니까 문신들이 소위 말하면 행정고시 출신들이 육군사관학교나 해군이나 공군사관학교 군인들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유명한 전에 여러분들 무신이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 봤나 모르겠는데 보면은 맨 먼저 이의방, 이의민, 이고, 최유 이 사람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하급 장교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전두환이가 소장이었 별 2개였는데 대장 다 묶어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수경사 살행을 했거든. 수도경비 살행을 했기 때문에 수도경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여방 같은 경우는 당시에 왕을 호위무사 대장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왕을 묶어버릴 수 있어가지고 당시에 무신 쪽에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서로 자기가 공이 많다 해서 4분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나중에 어부주리로 정중부가 다시 무신들을 물리치고 정중부 난 들어봤죠. 그래서 지배하다가 또 정중부도 아들하고 문제 때문에 아들이 공주를 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정중부도 꼬까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씨 무신 정권. 그래가지고는 최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최왕에서 3대가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오냐? 몽고의 원나라에서 쿠빌라이 칸이 등장하면서 쿠빌라이가 송나라를 거란을 물리치고 송나라 물리치고 대원 제국을 만들어. 안정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 후방으로 옆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쿠빌라이 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 원나라의 몽고지 원나라의 장군 살리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고려를 정복하게 만듭니다. 살리타이가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개경까지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방비도 못하고 이렇게 무신들이 지배했는데 내분하니라고 나라가 저기 국경지대가 수비가 안 돼버린 거예요. 내분이 뭡니까? 땅 뺏기 또는 세력 싸움 또는 자기 이권 싸움 하다 보니까 나라가 방비가 안 돼버리니까 뚫려가지고 들어가지고 왕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강화도로 도망가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런 시기에 그래서 강화 도망가는데 도망가서 1차적으로는 1100년 기에 만들었던 대장경이 몽고족들이 되어온 나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상징이 있는 거예요. 상징이 몇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 고려대장경.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불심으로 지킨다 이거 대장 만들었단 말이지. 두 번째 뭐냐? 황룡사 9층탑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원나라 침공해가지고. 근데 살리타이가 대장경 태우고 올라오다가 용인의 처인성에서 처인구 있죠. 성이 있었어. 거기서 스님 가운데에서 이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스님이 화살을 쏘가지고 죽여버리잖아. 스님이 죽이면 됩니까? 스님 나라를 위해서 죽인 거지. 그래서 그 스님이 이름이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그 스님이 거기서 아주 몇 명의 기습부대 만들어가지고 매복에 있다가 살리타이를 쏘아 죽이면서 몽고가 깜짝 놀라면서 후퇴를 일단 하죠. 다시 들어오지만은 그런 시기. 다시 이제 몽고가 들어오면 태운 다음에 고려의 고종 때 강화도로 약 36년간 피난가 있는데 그때 최씨부시 정권 때인데 그때 우리 대장경이 타버려서 나라가 약해졌다. 다시 대장경을 주조하자. 나무 단위 판각을 하자 해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당시 대신이었고 돈이 많았던 경상도 쪽 이주지 정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제를 많이 털고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해가지고 강화도에다가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강화도 일대 저 남해까지 남해 희방사 남해 그쪽으로 해서 대장 분사 이게 가장 중심으로 판가한 데는 강화도고 중간중간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자작나무하며 또는 오칠하며 해가지고 16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을 판각을 했다. 그죠? 그때 마지막 낙성식 할 때 우리 이련 스님이 가셔가 법문하셨다. 그죠? 자, 그리고 이련 스님이 이렇게 상류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어. 또 익산 미륵사 이야기도 하면 되는데 익산 미륵사에 아까 말씀드린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나중에 백제 무왕인데 무왕과 관련 속에서 백제 무왕이 말을 파는 장사로 신라의 국경을 왔다 갔다 장사꾼이니까 그러다가 소문을 내가지고 신라의 공주 세 번째 공주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법왕다음을 위해서 무왕이 됐다. 근데 선화공주가 불심이 깊어가지고 고향을 그리워 향수병 걸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익산에 가가지고 미륵사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들. 어디 나온다고? 크게 안 들려. 어디 나와? 더 크게 어디 나온다고? 뿐만 아니고 임금님 기른 당나귀기 들어봤어요? 경문왕 이야기. 어디 삼국사기에 나올까 유사에 나올까? 뿐만 아니요. 신라의 3대 보물했다고 하는 그죠? 그 뭡니까? 만파식적 이야기. 또 문무대왕 가문사 절창건 이야기, 대양암 이야기 뿐만 아니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우리가 향가. 향가 가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신라 때 말이지. 신라 때 해공왕 때인데 하늘에 태양이 7개 떠버렸어. 밤낮이 비춰버려. 요즘 말로 하면은 대아주 뭡니까? 태양이 막 떠가지고 전국이 가뭄이 말아타 죽어가래. 밤이 낮도 없이 태양이 비치니까 만물이 말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잘 크겠습니까? 우물도 마르고 강도 마르고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때 백약이 모여요. 뭘 해도 안 돼. 그때 사람들이
남산, 경주 남산의 성지입니다. 남산 가면 지금 세계문화유산이고 절이 많았고 엄청 유명한 데인데 남산에서 남산도 있고 낭산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육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죠? 갑자기 이름들을 막 생각나지 헷갈리는데 막 따블대가지고 머리가 컴퓨터가 작동하다 보니까 걸릴 수가 있고 그래. 이해하시고 김시성 설잠 스님 출가 설 그분이 그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뭔지 손으로 딱 2개 더 드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똑똑하신 우리 조남일 교사님 들어봤어요? 뭐예요? 마물 박사신데 우리 박혜성 교사님 교사회장님 최초 한문 소설 한글은 홍길동전 들어봤다 그지? 한글은 홍길동전이고 한문은 누굴까? 김시습은 금오신화. 거기 금오산이 있잖아 경주에 낭산, 금오산, 남산 여러 가지 산이 막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전부 다 금오신화가 그 신라 남산에 걸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한문 소설 대단한 천재였죠. 김시습 이야기 나온 김에 일부만 합시다, 그제? 수양대군이 집권해가지고 반대 세력이 했던 당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시 당군 추대운동 벌이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는 충신들이 생겨. 생육신, 사육신. 사육신 누구요?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종대 수양대군이 말이죠. 다 당군들과 죽여버리고 나서 서울에 광화문 앞에서 한양 앞에서 도성 앞에서 말을 5마리 한 사람당 사지 오지 머리 손발 발 묶어서는 가위 찢어 죽이는 거야. 무서운 행위지 그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도 염을 안 하고 처리를 못해 무서워서. 근데 김시습이 올라와서 그때 출가한 스님이 됐고 피해서 도망간 경주 스님 됐는데 올라오셔가지고 염습을 다 화장해주고 갔다는 거야. 그 장소가 지금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요. 김시습은 세계적인 당시에 석학으로 지금 학자들이 조선의 3대 천재 그러면 김시습을 제일 수 없습니다. 신라 경주 가면은 김시습이 하루에 한 개 썼다는 시가 있어. 설잠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출가 스님 법명 설잠이거든. 보면은 말이죠.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금 몇백 개 남아 있어요. 그걸 다 써놓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시습이 남산에서 이제 살고 있는 올명이라서 올명이라는 스님이 있다. 너무너무 연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소위 말하면 부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은 들어준다. 다 붙여준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해공왕이 모셔와라 그러거든. 그래서 모셔오니까 올명 스님이 노래를 지어줍니다. 구지가 해야 하면서 하는 노래 있어. 노래를 좀 이건 혼자 부르면 안 됩니다. 전 국민에게 요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구지가를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불러. 그러니까 해가 8개가 하나 빛을 잃고 사라져 버렸어.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그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요. 밤낮 2개 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 이야기들. 또 이제 올명 스님은 돌아가신 동생을 위해서 여자 동생이야. 제망매가 들어봤죠? 제는 제사 지낸다. 죽은 여동생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 이런 향가를 써서 사람들에게 신금을 올렸어. 야, 어떻게 저렇게 죽은 누이를 이렇게 멋진 시를 짓냐, 이만 서정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시가 말하면은. 응? 우리 광명사에 국학꽃 앞에서 그 시 있잖아요. 그처럼, 그지? 그래가지고 이런 당시에 유행하던 신라의 노래 향가를 14편을 실어놓은 거야. 또 뭡니까? 산화가 꽃을 올리는 이야기 뿐만 아니고 관세보다 기도해가지고 눈이 뭡니까? 눈이 멀어버렸던 이야기,
관세보다 이렇게 기도했던 이야기들이랄지 그런 다 이야기. 그다음에 남산의 부처님 이야기, 그죠? 뿐만 아니고 신라의 절터 또는 탑의터 유래 또는 효선에 관한 이야기. 이 이련 스님이 얼마나 효심이 깊었냐면은 아마 엄마가 요즘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많이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14살에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12살에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죠? 정략결혼. 응? 근데 이제 남자가 나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 보면은 빠른 기록에는 16세에 애기 낳았단 말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그 뭐더라, 뭐 고등학생들 결혼해놔야 나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 무슨 해가지고 그게 비슷한 거지 뭐 옛날에는. 근데 이련 씨 어머니가 96세 돌아가셨대. 근데 이제 이련 스님이 출가해버리니까 아마 홀로 계셨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아무튼 76세가 돼가지고 운문사로 가십니다. 어머니 복양하려고 1년 모시고서 돌아가십니다. 운문사가 그런 곳이야. 이련 스님이 노모를 봉양한 곳. 근데 고려의 왕이었던 충자가 들어가면은 부인이 다 몽고 사람들입니다. 왕실 사람들, 몽고의 궁녀. 잘 알고 여러분 알고 있는 노국공주 뭐예요? 공민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듯이 몽고 침략해가지고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이제 정복은 아니라도 뭐 정복이 마찬가지인데 약 60년 정도 몽고 지배가 그때 왕들이 충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가 충자들아 전부 다 몽고의 공주 아니면은 몽고의 왕실, 원나라 왕실에 관련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야. 응? 그죠? 그러다 그 사람들을 낳은 아들들이 다 충해가지고 충수광, 뭐, 충여왕, 뭐, 충여랑 되는데, 충여랑 때, 요 왕도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이련 스님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복학국사라고 시호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련 스님을 위해서 운문사 일대 땅도 하사해주고, 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경상북도 구미가 아니고 군이 가면은 인각사. 인자란 말은 조남의 교사님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참을 인자일까? 도장의 인자일까? 기린한테 기린 인자일까? 기린 인자, 뿔각자. 기린이 본래 기린이 뿔이 하나인 기린이 나타나면은 천하사람 다 본다는 거야. 다 보면은 성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인은 기린이 뿔 하나 난 기린 모양이 참 특이해요. 머리는 낙타, 그죠? 목은 기린, 몸은 말, 다리는 양, 사슴, 발가락은 뭐 아무튼 기린이 짬뽕인데 이제 신화적인 우리가 동물로서 보는 길 생각하면 안 돼. 날개에 있어 사자처럼. 사자 깃털에 날개까지, 독수리 날개까지 있어. 그게 기린인데, 기린 나타나는 뭡니까? 성인 나타나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할 징조라 이야기. 그래서 바로 인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절에 물론 그 전에 창건했겠지만 가시가 중창하시면서 충렬하게 굉장히 보내줍니다. 돈도 보내주고 땅도 보내주고 노비도 보내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약 7년에 걸쳐 가지고 상유사를 이제 안성하고 돌아가십니다. 뭐 유사는 당신께서 수집을 평소에 합니다. 요스님 책을 참 많이 써요. 자 보시면은 저서해 가지고 어록도 있죠. 개성잡서라는 책도 있죠. 조동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죠? 조도, 대장, 수지록, 또 재성법수, 조종사원, 선문염송, 사원 등이 있는 총 60여 종의 권의 책을 썼다 당시에. 대단하신 분이지,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자, 이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련 스님이 중요하냐? 첫째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언제로? 5,000년 전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설이나 또는 신화, 사설 생각했던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다 정리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책이 국보입니다. 왜 국보겠어요? 소위 말하면 전설이고 또 근거가 없으면 국보 되겠습니까? 이분이 말한 것,
기록한 데 가면 익산 미륵사 가보니까 절터가 튀어나오지. 경주 타보니까 탑이 나오지. 거기 절터가 나오지. 왕궁터가 나오지. 역사탑 다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도 발굴하려면 아직 멀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이 책의 특징은 삼국사기는 왕 중심, 집권자 중심의 책이니까 권위적이고 또 당시에 집권 세력 사대부 중심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 책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까 옥면비 어때요? 서민도 기도하면은 성불한다. 그냥 갈 수 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혜성이 떴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국민들의 희망을 위해 같이 부르자 혜성이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런 역사 또는 민중과 함께하는 이야기들. 그게 누구나 불교의 평등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성불할 수 있고 부처님 가비 받을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실어준 것들. 또 바꿔 말하면은 요즘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제너시스, 제우스, 뭐 아폴로 다 보면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전자기계 이름도 그러고 또 자동차 이름도 그러고 건물 이름도 그러고. 근데 요즘 새롭게 이제 앞으로는 한류 시대야. K-팝 그러듯이 이 삼유사 속에는 우리가 갖고야 할 콘텐츠, 즉 우리의 얼이 들어있는 수많은 그런 새롭게 이걸 각색을 하거나 꾸미면은 세계로 통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또는 노래 또는 드라마 또는 게임 또는 건물 또는 수많은 문화에다가 음악에다가 또는 예술에다 접목할 수 있는 장르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우리 문화의 보고다. 이게 뭐다? 삼국유사다. 그걸 쓰신 분이 누구다? 이전스님입니다. 요스님이 사신 동네가 살았던 말년 전에 살았던 동네가 운문사라. 주지도 했다. 그걸 내일 모레 가려고 준비한다. 여기까지. 아무튼 재밌습니까?